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KYC 인증, 소명 제출 관련해서 이 실효성 요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은 요거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뭐 요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KYC 인증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쵸? 대량 KYC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채굴 버튼을 누른다든지 또는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KYC 인증을 하려고 딱 보면은 KYC 인증 자체가 진행이 된다. 근데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셨다.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분들 뭐 소명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 계정이 가계정이라고 지금 파이코어 팀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리에이스님 어떡해요? 뭐 이런 내용들부터 다양한 뭐 루머까지 막 생산을 해가지고 나르는 이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진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구분을 하고 판단해야 될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요렇게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직 KYC 인증 신청이 안 뜨고 한도에 도달했다는 글만 뜨는 경우가 지속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매우 궁금합니다. 늘 많은 동영상 올려주시고 힘드실 텐데 뭐 이런 문제점도 언급을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리에이스님 매일 영상 잘 보고 있어요. KYC 신청서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유저들은 가계정으로 의심되어 코어팀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전 아직 KYC 신청서를 못 받았는데 소명서는 어찌 제출하는지 막막하네요. 관련 영상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이 좀 늦어요. 하긴 요새 너무 많아. 일이 바쁘고. 자,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한 원리를 좀 살펴볼게요. 자, 파이 브라우저 화면입니다. 여기서 KYC 파이라는 걸 우리가 눌러요. 그래야지 이제 KYC 인증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뜨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KYC 인증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KYC 인증이 본격적으로 되는 이 화면이 떠야 되는데 이 화면이 지금 아예 안 뜬다라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뜨냐? 얘를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이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참여에 도달했습니다. 참여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해서 뜨는 이런 분들 계세요. 아직도 이런 분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파이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두 번째, 이런 분들은 이제 일정 시간만큼 채굴을 해야 요게 안 뜨고 저렇게 KYC 인증이 뜨는데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나 가계정으로 의심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가입한 지 내가 며칠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뜨고 안 뜨는 게 맞아요. KYC 인증이 딱 뜨지 않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KYC 뭐 참여 한도에 도달했다. 진짜 가계정을 의심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역시도 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이런 부분은 아니기에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류라고 봐야 될까요? 오류 아니면 아직까지 KYC 인증 좀 더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 다 정확하게 뭐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떠돌아다니는 KYC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거는 KYC 인증 소명서를 제출하는 거 있죠. 이 소명 자료, 소명서 제출. 자, 이거 같은 경우에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로 KYC 인증 자체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2년 동안 채굴을 했어. 근데 했는데도 계속 이 화면이 똑같이 뜬다. 최근에도. 이러신 분들이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신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그 결함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소명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소명 자료라고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명 자료는 뭘로 원리가 되어 있냐면, 소명 자료는 구글 폼을 원리로 구글 폼 기반으로 이런 제출 자료의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처럼 이렇게 구글 폼, 이렇게 구글 로그인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이따가 요거에 대한 문제점, 좀 우려되는 점은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KYC 액세스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KYC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피드백. KYC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피드백이다. 파이 브라우저에서 KYC 파일을 실행하지만 KYC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 알고리즘에 의해 계정이 가짜 계정, 스크립팅 등의 정책 위반과 연결된 것으로 식별이 된다.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래 양식을 작성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KYC 검토 또는 검증자 상태와 같은 다른 KYC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즉 KYC 인증을 기본적으로 받았던 분들, 기존에 신청을 이미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 있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 가짜 계정이나 스크립팅 등이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책 위반과 연결된 것으로 식별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파일을 오늘 가입을 했어. 근데 KYC 인증 신청을 하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뜰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약간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무조건 이걸 단정지어서 이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대고 무조건 난 KYC 검토 중이고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 피드백을 갖다가 막 써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더 혼란만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거냐? 이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하나씩 살펴보죠. 유저네임이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 careful, no spelling mistake. 스펠링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다 적을 땐 뭘 적어야 되냐? 좌측 상단에 3단바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프로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사용자 이름, 이것이 바로 영어로 해석하면 유저네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써있는 내 이름 적거나 짱우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유저네임, 사용자 이름을 적는데 이름 그대로 골뱅이 해가지고 요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What behavior of yours might have been, 뭐 이렇게 쭉 써있어요. confused 써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 계정, 스크립팅 또는 기타 정책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정리가 잠깐 된 게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정답 자체가 좀 애매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유튜브 정책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채널이 정지가 됐어. 그러면 이 채널이 정지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 정책 위반이다 해가지고 1번부터 뭐 23번까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은 그냥 정책 위반이다, 자세한 것은 요 정책 위반 사항을 살펴봐라, 이렇게만 써놓고 나보고 찾으라는 거야.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근데 파이코인 역시도 지금 요렇게 애매하게 해둔 부분은 내가 이유가 뭔지도 몰라. 여러 가지 이유인데 찾아봐야 돼. 근데 뭐 여러 가지 난무하는 그런 뇌피셜 속에 그나마 좀 저는 이게 공감대가 맞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다, 맞다는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요 정도로 좀 판단되는 게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STY 뭐 이분이 적어주신 글인데, 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게 돼버리면 오히려 코어팀에선 자동으로 대량으로 메시지들이 보내졌다고 무시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바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적습니까? 이유는 다 다른데, 가지각색인데, 그죠? 근데 그렇게 다 똑같이 적으면 된다라는 식의 뭔가 매뉴얼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나는 이런 건지, 그리고 왜 갑자기 소명이 자꾸 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라니까. 그래서 원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제가 추정하는 건 IP가 겹치거나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파일을 하고 있고 와이파이를 온 가족이 공유해서 쓴다. 첫 번째 이유. 그리고 파이 모임에 여러 차례 나갔고 다 같이 같은 와이파이를 썼다.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파일을 자주 채굴했다. 자, 세 번째, 휴대폰 데이터로 매일 채굴을 하는데 타이밍이 재수없게 동일한 IP에서 채굴이 되었다. 근데 요건 좀 애매하다. 왜냐면 동일한 IP라는 거는 데이터를 껐다가 켜야지, 그죠?
껐다 키면은 IP가 변경이 돼. 근데 재수없게 동일한 IP에서 채굴이 됐다? 저는 데이터를 껐다 키지를 않기 때문에 자주 뭐 동일한 IP에서 채굴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좀 애매하다.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고. 집에 노드를 두세 대 이상 가동 중이다. 뭐 이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2번은 그래도 추정이 가능한데 3번은 재수없이 걸린 거고 진짜 잘 모르겠으면 아무도 알 수 없거나 잘 모르겠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에 채굴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냥 다 뇌피셜인데 그나마 현실적인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좀 다뤄드렸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기에 떳떳하지 않다, 뭔가 좀 찜찜하다 싶으면 일단 쓰고 보는 겁니다. 근데 쓸 때도 말씀드리지만 뭐다? 여기에다 무조건 무지성으로 나는 뭐해서 뭐했다, 나는 뭐해서 뭐했다 해가지고 매뉴얼 제시된 거 이거 보고 쓰지 마시고 파파고에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십니다. 파파고 있죠, 여기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는 거죠. 여러분들 문구 다 다르게 해서 쓰셔야 돼.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년 전부터 채굴을 했던 파이오니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KYC 인증이 뜨는데 저는 아무리 원인을 찾아봐도 제가 왜 KYC 인증을 못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긴다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와이파이를 어떻게 했다, 아니면 정말 이유를 알고 있다면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든지 뭐 각종 뇌피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파이코인 내가 KYC 인증 왜 나만 저 인증이 안 뜰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유롭게 적어봐요. 근데 내가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저는 정말 억울하다, 왜 그러는지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명 신청을 하게 됐다, 이런 걸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는. 자, 그 다음 내용 봐볼까요? Why shouldn't this behavior?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면, 자, behavior 쭉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이 동작이 가짜 계정, 스크립팅 또는 기타 정책 위반과 연관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정에 KYC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하나요? 라고 내용이 얘기되는데요. 자, 근데 요거를 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책 위반과 관련 연관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가짜 계정이 아닌 이유, 근데 나는 도저히 생각해봐도 제 진짜 원인을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용을 적어요. 내용을 적는데 그냥 여러분들 일단 살펴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일단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노드를 하고 있다면 노드에 대한 여부를 좀 살펴보고,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채팅 금지라든지 뭐 사소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지갑 주소에 대한 뭔가 트래픽을 걸었다라든지, 아니면 매크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건데 사실 매크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답 없다,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안 돼. 근데 뭐 그거 외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난 채굴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문이 들 거고, 여섯 번째 아까 전에 IP 주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공유기를 쓰시는 분들, 또 다른 사람들도 파이코인 채굴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을 해보시고 여기다 적어주시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아까 파파고를 통해서 적어요. 2년 동안 채굴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한 게 전부였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적는데, 아까 전에 제가 왜 이걸 파파고로 번역을 해야 되나, 한글로 쓰면 안 되는 게 이제 영어로 여기 써있다 보니까 영어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파고에서 아까 복사 버튼 눌러서 한글로 쓰신 다음에 복사 버튼 눌러서 이쪽에다 적어주시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행동들 여러분들이 하여튼 억울하면 억울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I'm not able, 이렇게 able to start a KYC application 돼 있죠. 자, 요거에 true, I'm able to 이렇게 돼 있는데, 자, KYC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다, 진실이 맞다,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지만 다른 KYC 문제가 있다, 이 둘 중에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체크하고 제출 버튼 누르면 되는데, 이것은 KYC 그냥 인증, 내가 아까 전에 이 KYC 파인가 이거 있죠, 요거를 눌렀을 때 안 되는 분들,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것은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KYC 인증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되신 분들, 요런 분들 이제 KYC 인증하라고 하신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다? 진짜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평소에 채굴만 했는데 안 되신 분들은 뭐 그거대로 소명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미 KYC 인증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 검토 중, 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한다. 안 돼요. 이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괜히 여러분들 잘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취약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구글 폼으로 받아요. 근데 구글 폼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매크로가 엄청나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여기 그 이벤트 같은 거, 저도 할 때 이벤트 같은 거라든지 뭐 추천 같은 거 할 때 구글 폼을 이용을 해요. 근데 구글 폼에 인기가 많거나 뭔가 좀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를 사용해서 6만 개, 7만 개 이렇게 해요. 근데 저 같은 작은 유튜버도 6만 개, 7만 개씩 이렇게 하는데, 잘 생각해 봤을 때는 뭐다? 파이코인 요거 하시는 분들은 4,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일부 인원만 딱 하더라도, 그리고 일부 인원의 매크로만 쓰더라도 엄청나게 테러를 당할 거예요. 그러면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 코어 팀 측에서 일일이 이거 확인을 하겠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실효성, 약간의 허점,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잘못했다, 코어팀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코어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갑자기 연결고리 없이 소명 제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다른 특정 인원을 통해서, 특정 몇몇 인원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다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구글 폼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허점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는 여러분들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뭐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채굴을 열심히 했는데 뭐 KYC 인증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뜨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파이 채굴 버튼만 누르지 마시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대로 뭐다? 요거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시도를 하셔야 된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나는 24시간에 한 번씩 채굴 버튼만 눌렀는데 그 화면이 안 떴다고 하시는 분들, 불만 가지시는 분들, 요거라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눌러보셔. 제가 맨날 다뤄드렸었잖아요. KYC 인증 시도할 때마다. 이거 눌러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소명자료, 뭐 내가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채굴 버튼을 눌렀는데 안 된다, 이런 분들. 신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채굴했는데 오늘 KYC 인증 안 뜬다고 요거 신청하시는 분들 좀 유도리 없습니다. 그죠? 좀 기다려보세요, 이런 분들은.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좀 다양한 경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가 소명 자료를 제출 잘못했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왜 저는 이걸로 보고 딱 판단해서 소명 자료를 바로 제출해버리는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좀 더 신중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뭐 오후쯤이나 해가지고 제가 파이코인 원래 정기적으로 올리는 오전 방송 이 오후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